자, 컨셉 약점 유형 7강 1번부터 봅시다. 자, 여기 지문에 형광펜이 각 지문에 형광펜 표시한 게 여기 주제문이에요. 주제문.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한다고 보면 돼. 주제문. 주제는 이제 다윈의 진화론 얘기를 하는데, 진화론이라는 게 개념이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좀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할만해요. 인간의 감정이 왜 있냐? 바로 감정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감정이 나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렇게 진화를 했다. 이게 지문의 주제예요. 처음에 조금 헷갈리게 써놨는데 1872년에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묶여요. 시점으로.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가 다윈이에요. 그가 다윈이 퍼블리시 출판하고 나서 13년 후인 이 동격이에요. 콤마 앞뒤로. 1872년에 뭘 출판했던? ground breaking은, ground는 기반 토대고 breaking 부수다죠. 그래서 ground breaking은 먼저 있던 기반을 부술 만한 이런 뜻으로 획기적인 틀을 바꿀 만한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의 획기적인 종의 기원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죠. 그의 획기적인 종의 기원을 그가 출판하고 13년 후인 1872년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추론하자면 종의 기원은 몇 년도에 출판했다? 실제로 1859년도에 출판한 거예요. 이제 내용 위주로 만약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은 이렇게 요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죠. 1813 다음 얼마니 1885년에 출판했다 이러면 내용상 틀린 게 되는 거라고. 해석을 정확히 하면 종의 기원은 요때 출판했고, 출판하고 13년 후인 1872년에 찰스 다윈은 propose 제안했는데 어떠한 대답을, 뭐에 대한 거냐면 age old는 그냥 뭐라 그럴까, 캐캐묵은, 해묵은 되게 오래된 정도로 보시면 돼요. 굉장히 오래된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그 질문이란 얘도 동격이에요. 이런 질문, 왜 우리 인간은 emotions,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거에 대답을 했대요. emotion 동의어 보자. 감정, 정서, 이제 뭐 feelings도 괜찮지만 그건 쉬우니까 됐고, 이 단어 기억해야 되죠. affect라는 단어가 여기 명사로 말하고, 동사로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명사로는 감정, 정서라는 뜻이 있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기서 좀 파생시켜서 보면 affective라는 단어가 있죠. affective. 얘는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라 그랬지. 뭐다? 감정적인 이라는 단어예요. 즉 emotional의 동의어가 affective가 됩니다. 또 확장시켜 보면 그래서 affection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affection. 얘는 뭘까?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애정이라는 뜻이 되고, 애정. 여기에다가 at를 붙이면 affection이라는 형용사가 돼요. 얘는 뭐겠니? 애정 어린,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단어가 돼요. 그 단어를 봤으면 자꾸 확장을 시켜야 돼. 특히 예일은 무조건 많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왜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대. 자, 그 다음 어디에서? 그의 책 감정의 표현이라는,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이라는 책에서 의문을 품었고 그에 대한 대답을 했대요. 대답을 하기 때문에 항상 보세요. 자, 수능 지문의 특징, question은 물어보는 거 그냥 묻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다? 항상 토픽을 제시한다. 토픽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answer, 대답이 있다면 이게 바로 지문의 주제가 된다. 그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뒤에 대답을 하기 때문에, 자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여기 지문의 주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빈칸으로 나왔던 거지, 그지? 빈칸 문자 주제니까. 자,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처음 보죠. surmise, 추정하다라는 단어. 추정하다 알아두시고, 추정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는 건 당연히 assume 정도, 가정하다, 생각하다, 추정하다 정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숫자 등을 추정하다라고 할 때 estimate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왔죠. 추정하다로 쓸 수 있는 동사들이다. surmise라는 단어가 정말 어려운 단어예요. EBS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자, 다윈은 추정했는데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왜냐하면 they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감정들이에요. 왜냐하면 감정들이 useful, 유용하기 때문에요. in ing는 항상 뜻이 뭐라고? 뭐뭐 하는 데에 있어서, 하는 데 있어서. 요 전치사 ing가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죠. 요 정도로 줄여서 보이니, 그렇지? 보이니? 자, by ing가 있고, 그렇지? 정말 많이 쓰이는. 그 다음에 in ing가 있고, on ing까지 기억을 하자. by ing 뭐예요? 주로 방법을 나타내는 거.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으로 거의 항상 해석이 되고, in ing는 방금 말했듯이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라고 해석이 되고, on ing 이런 건 잘 몰라. 혹시 뭔지 아니? on ing 뭐뭐 하자마자 뜻이죠. 기억하세요? 세 가지가 전치사 ing로 많이 쓰인다. 뭐뭐 하자마자도 기억해두자. 그 다음 dealing with, deal with도 우리가 많이 보는 단어죠.
deal with 유리한 기억하지? 일단 뜻은 뭐뭇을 잘 다루다 처리하다고. 지금 정리하는 단어들은 다 지금 판사는 다 뒤에 정리되어 있어. 단어에 외워갖고 보시면 돼요. 다루다 처리하다 동의 뭐가 있지? 잘 다루다 처리하다. 고3 쪽에 계속 외웠잖아. 유리야. 야 대답 잘하더만. 왜? 왜라고 했어 지금? 대답 잘하다. 뭐니? 다루다 처리하다. 유진. address. 그치? 주소 말고 이게 잘 다루다 처리하다 대처하다는 뜻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cope with. 또 뭐가 있지? manage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treat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 정도는 이제 EBS가 수능에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자. 여러분들은 컨셉 이거 공부하면서 단어 정리 오늘 한 번만 해도 한 200개 정도 되도록 200몇십 개 단어 암기와 그지? 뭐 내용 파악은 내용 파악인데 단어를 많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예일의 초점 자체가 항상 범위를 많이 잡는 게 단어 많이 외워서 정시 대비 열심히 하라거든. 물론 수시로도 가는 학생이겠지만 정시 대비가 많이 돼요. 그 개념으로 공부하세요. 자, 왜냐하면 감정들이 유용하기 때문인데 잘 다루는 데 있어서 감정을 arouse라는 단어를 보세요. arouse. 자,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arise가 있죠. arise 뜻이 뭐예요? 주어가 사건이나 행사 등이 얘는 발생하다, 일어나다는 뜻이에요. arise. 동의어는 happen, take place, occur 등이 보이지. 얘는 과거가 arise, arose, arisen 이렇게 바뀝니다. arisen. 반면에 지금 나온 arouse라는 동사는 뒤에 항상 목적어가 와요. 뜻은 둘의 목적어는 감정 자극 동요입니다. 감정이나 자극을 뭐뭇을 불러 일으키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목적어고 얘는 규칙 동사예요. aroused 하고 aroused로 바뀝니다. 이렇게 과거 형태나 PP 형태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형태까지. 여기서는 지금 emotion arousing이라고 해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상황들을 잘 다루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감정이 존재한다. 이게 질문의 주제예요. 이제 밑에 추가 설명 보자. 인 뒤에 시간이 오면 뭐뭐 안에란 뜻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뭐뭐 후에라는 뜻이 훨씬 더 많아요. 자, century and a half니까 150년이나 하잖아. 150년 후에 다윈 이후로 150년 후에 body of 자체가 그냥 많은이라 보시면 돼요. 실체가 있는 것의 양을 따질 때 body of를 많이 씁니다. 많은이라 보시고 large가 들어가서 그냥 똑같이 많은이라 보시면 돼요. 자, 다윈 이후에 150년 후에 많은 과학적인 증거가 요거는 지금 put forth 자체가 원형이죠. 여기 원형. put forth는 놓아두는데 forth가 앞이니까 앞에 놓아두다 그래서 뭐뭐를 제시하다가 돼요. BPP가 돼서 쭉 제시되어 왔는데 하고 얘는 앞에 있는 evidence 꾸며요. 어떠한 증거? 바로 이러한 이론을 지지해 줄 만한 증거가 쭉 제시되어져 왔습니다. 근거가 있는 거다. 이러한 이론이 지문의 주제네. 이러한 이론은 어떠한 이론? 감정이 인간에게 존재하는 이유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남의 역할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연결은 중간에 있더라도 항상 처음에 해석을 해준다. 자, 예를 들어 동의어 뭐가 있어요? for example 말고 for instance가 되지? 예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예를 들어 우리가 두려움을 경험할 때 blood, 혈액이 피가 막 치솟아 가는데 질주해 가는데 우리의 큰 근육으로 혈액이 빠르게 도달하게 됩니다. 문장 끝난 뒤에 동사의 ing는 분사구문으로 주로 ing 뭐뭐 하면서 만들면서 말이죠. 이것은 가짜 목적어예요. 진짜 목적어가 여기 to run하고 to fight를 있기 때문에 해석 안 합니다. 만들면서 더 쉽게 달아나거나 싸우는 걸 더 쉽게 만들면서 혈액이 공급된다는 얘기 거기서 영양분이나 산소가 공급돼서 해당 근육이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얘기죠. 도움을 주는 상황이 나오고 아드레날린은 release가 뭐야? release 방출하다 그지? 아드레날린이 방출됐는데 그러면서 또 분사구문 증가시킵니다. 우리의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고 constrict가 요게 억제하다는 뜻이에요. 억제하다라는 단어 또 아는 거 뭐냐? 억제하다. 억제하다? 그 기억납니까? restrict라는 단어? 억제하다. 그죠? 인사에 쓸 수 있죠? 자, 억제하면서 바로 혈액의 흐름을 어디로 가는 얼굴과 위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억제시키면서 그거를 심장 쪽으로 보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하면 so that은 일단 두 가지 뜻이 가능하죠. 첫 번째 뜻은 주어가 동사 하도록 이라는 뜻도 있고 또 여기서는 그래서라는 해석이 좀 더 어울려. 그 둘 중에 맞는 걸 하면 돼. 자, 그렇게 얼굴에서 혈액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goes white는 당연히 뭐겠니거든? 하얘진다. 창백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장은 느껴지게 되는데 보세요. not이라는 게 원래 뜻은 매듭이나 혹을 말해요. 매듭이나 혹 부분에 tight, up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깨끗이 끝까지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매듭 부분에 완전히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수거로 뒤틀림이라는 뜻이에요. 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위장은 느끼게 되는데 뒤틀렸다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혈액이 흐르게 되는데 팔과 다리로 흘러요. 관계부상 이러한 팔과 다리에서는 피가 요구되는 곳인데 가장 많이 요구되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준다. pupil이라는 단어가 뜻이 두 개인 거 아닐까? pupil. 여기서 뭘까? 여기서 동공, 눈동자를 말하고 두 번째 뜻은 pupil, 취향이 제자라는 뜻이에요. 제자. 되게 웃기게 돼요. 두 가지 뜻 다 있다. 여기서는 동공으로 하시고 둘 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 단어도 어려운 단어예요. dilate. 확대되다라는 뜻이고 확대되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건 expand라는 단어. 그죠? 요건 쉬운 단어고 dilate이라는 게 동공이 확대될 때 원형의 모양이 원형 그대로 확대될 때 이걸 dilate이라고 말합니다. 그 단어고 반면에 위에 적은 contract라는 단어 있죠. 이건 뭐예요? 명사로는 계약이라는 뜻이고 동사로는 이게 수축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알아두세요. 그지? 동공이 확대돼야 왜냐면 뒤에 더 잘 보기 위해서 동공이라는 건 확대되는 게 맞죠. contract는 흐름에서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자 우리의 reflexes은 반사신경 반사행동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반사행동은 되는데 hyper라는 건 항상 뭔가 뛰어넘고 대단한 거 super의 의미라고 sensitive 뜻이 뭐예요? sensitive 민감한 그래서 우리의 반사행동이 굉장히 과도하게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혈당이 rise도 보세요. 자 rise는 뭐라고? rise는 주어가 the sun rises 태양이 떠오르다 목적어 절대로 올 수가 없고 반면에 밑에 아까 arise 뭐라고? 발생하다는 뜻이고 혈당이 발생하는 건 말이 안 되죠. 혈당이 상승하는 거 맞고 raise는 왜 틀리지? raise는 뭐라고?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오고 무엇을 들어올리다는 뜻이에요. 그죠? 목적어 없기 때문에 rise가 가장 적절하다. 자 모든 이러한 반응들은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를 쓰면 이게 비투용법이라는 건데 뭐 명칭은 알 필요 없고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뭐뭐 한다면 조건 해석이 가능해요. 뭐뭐 하고자 한다면 뭐뭐 하기만 한다면 만약 우리가 say라는 단어가 지금처럼 콤마와 함께 쓰이면 가령 뭐 예를 들어 말하자면 소위 이른바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말해라가 아니라 만약 우리가 가령 말하자면 곰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된다면 되게 이러한 반응들은 유용할 것입니다. 지문의 주제는 아까 나왔던 다윈에서 비롯된 이 이론이다. 감정이라는 것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는 맨 밑에 지문의 주제가 있는 거지. 근데 이 내용은 쉬워요. 7강의 줄을 쳤습니다. 8강은 조금 어렵고 peculiar 뜻이 뭐죠? peculiar 뭐지 이거? 이상한. 근데 그 이상한은 좋은 이상하냐 약간 나쁜 이상하냐? 약간 나쁜 이상이야. He is a peculiar man. 걔는 진짜 독특한 애야. 이상한 애야. 그러니까 strange에 좀 약간 부정적 뉘앙스를 붙인 거예요. peculiar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떻게 됐느냐? 어디서부터 나왔고 왜 지금 이런 뜻이 됐느냐? 라는 걸 말하는 지문이에요. 따옴표로 붙인 건 이 단어 자체를 말하죠. peculiar라는 단어 자체는 나오게 되는데 바로 라틴어 pec라는 거에서 나오게 되는 놈입니다. 문장 끝났고 분사구문으로 보시고 원래 문장은 밑에 적은 이 문장이에요. 그리고 pec라는 단어는 cattle 뭐야 이거? cattle 가축 중에서 소떼 항상 복수 형태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소떼를 그냥 캐럿이라고 써요. 캐터스라는 건 아예 없습니다. 캐럴만 써도 소떼가 돼요. 자 그리고 테쿠라는 단어는 의미하는데 소떼, 소들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분석은 바꾼 거예요. and 지우고 is는 앞에 얘 유추할수있기 때문에 지우고 ing가 됐다. 자 1호부터 하고 뒷문제가 조금 독특한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절대 주어가 될 수가 없죠. 그죠? 주어가 될 수 없는 게 주어 자리에 나왔네. 그리고 동사가 나왔네. 이 문장은 항상 도치가 된 문장으로 봐야 된다. 자, 뒤에 있는 요 단어가 지문의 문장의 주어예요. 요게 동사가 되고 여기서 챙길 건 뭐냐? 아까 arose 얘기했죠. 뭐의 과거니? arise의 과거예요. 생겨났다라는 과거 동사고 여기 지금 arosed가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어루즈는 뭐라고? 목적어가 오면서 무엇을 감정, 자극을 불러일으킨다 그러죠. 근데 얼핏 보면 목적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라고. 도치된 문장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수식어가 목적어가 아니죠. 그래서 요거 체크하셔라. 자, 이것으로부터 생겨나게 되었는데 바로 파생어인 peculiar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파생어라는 단어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고3 수업에 외운 단어가 derive라는 단어가 있죠. derive 뜻이 뭐예요? 뭐지? 유래되다, 생기다, 나오게 되다라는 뜻이고, 요게 요 IV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명사가 되기도 해요. 유래되어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파생어라는 단어가 되고, 외우시고, 그지? 외우시고. 자, 파생어 peculiar이라는 단어가 이로부터 나오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것은 의미합니다. property 뜻이 뭐예요? 재산, 자산, 부동산. 특히 이제 올해 EBS 교재에서는 부동산이라는 단어로 키워드로 쓰였고, 두 번째 뜻도 알아줘야 되죠. property. 뭐예요? 주로 복수 형태로 많이 씁니다. 두 번째 뜻은 properties라고 이렇게 복수 형태로 많이 써요. 이때 뭐다? 주로 특성이나 속성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고, 둘 다 알아두자. 위에 지금 prosperity 뭐예요? S가 붙어서 얘는 번영, 발전이라는 전혀 다른 단어고, 그리고 이것을 의미하는데 자산이 맞죠. 자산, 재산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보세요. cat이라는 단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뒤에 were 쓴 거 확인하시고, 왜냐하면 소들이라는 것이 개인, private, 개인 자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자산이라는 단어를 말하게 된다. 자산이라는 건 개인 자산이래. 개인 자산 누구에게 속한 거야? 당연히 그 개인 나에게 속한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peculiar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런 과정 거쳐서 개인에게만 속한, 그래서 이상한 독특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연결이 돼요. 그 다음 adjective는 우리가 이제 A라고 주로 쓰는 형용사라는 단어고, adverb는 요거는 ad라고 자주 쓰는 부사라는 단어예요. 뒤에 보시면 여기 요 단어 있죠, 그죠? 보자. 위에 있는 peculiar이라는 단어와 연관된 형용사가 바로 딱 봐도 형용사 형태잖아, 그지? 요 뭐 SBS에 끝나서. 그래서 앞에 형용사라는 단어가 좀 더 어울린다, 부사보다는. 자, 요 형용사는 바로 peculiaris라는 단어인데, 콤마 위치는 and 선행사로 바꾸죠. 그리고 peculiars라는 이 단어는 의미했습니다. 관련 있다는 것을, 개인적인 사적 사유재산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거다라는 걸 의미한다. peculiars라는 단어가 페쿠에서 다 파생된 것이다. 그래서 peculiar라는 단어는 come to 동사원형은 오다가 아니라 그랬죠. 뜻이 뭐라고? come to 동사원형 뭐뭐 하게 되다는 뜻이 오다가 아니라. 그래서 peculiar라는 단어는 designate 뭐라고 이거? 지정하다, 나타내다라는 뜻이고, 지정하다, 나타내다의 동의가 뭐가 있죠? assign 이라는 단어 뜻이 assign. 여기서 나타내다라는 뜻을 썼기 때문에 이 뜻이 되네. 나타내다 뭐예요? 많이 쓰이는 거? represent라는 단어가 계속되는 거죠. 원래 두 개는 동의어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상황상 의역해서 같이 쓸 수 있다. represent, 나타내다, 대표하다. refer to도 있죠. refer to, 나타내다, 언급하다, 대표하다. 자, 그래서 peculiar라는 단어는 나타내게, 지정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들? 바로 한 사람의 개인 재산, 자산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또 동격이에요. 이 개인 자산이라는 것은 무언가인데 belong to 뜻이 뭐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자, 요거 어법 변형 문제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belong to라는 건 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제가 과거죠. once belonged to라고 이런 식으로 BPP가 절대 안 되는 표현이에요. 이거 알아두시고 belong to는 그냥 누구에게 속해 있다. 속해져 있다가 아니라 속해 있다로 끝나는 거다. 자, 이것은 속해 있는 것인데 당신에게 속해 있고 no one else. else는 얘 사실 자기 해석이 있어요. 뜻이 뭐다? 그 밖의 또 다른 이나 자기 해석이 원래 존재해요. 그 밖에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속해 있지 않은 무언가, 바로 사유재산이다. 자, 그 다음 그 뒤에는 요게 from 봅시다. 자, 대스인 또 나왔죠, 그죠? material이라는 단어 일단 명사로 세 가지 뜻. material, 재료, 또 물질. 학습에선 자료라는 뜻도 돼요. 형용사로는 거의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물질적인이라는 뜻을 보시면 되고, 물질적인 것들을 나타내는 것으로부터. 예를 들자면 서치에서는 이제 원래 해석은 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령, 뭐뭐과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마냐? 직접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라고 하시고, possession 뜻이 뭐죠? possession, 소유물. 그죠? possess, 소유하다. 그러면
소유물이라는 단어의 동의어 볼까? 위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소유물 동의어 뭐가 있죠? belong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belongings가 되면 똑같은 단어 belong 속해 있는 거 belong에 ing 붙여서 명사가 되면 소유물이 돼요. 자, 소유물과 같은 물질적인 것들을 나타내는 것으로부터 peculiar한 단어 자체는 곧 아까 come to 뭐라고? 뭐뭐 하게 되다 be applied니까 적용되게 되었는데 또한 이제 물질적인 거에서 어디에도 또한 적용되게 되었냐면 어디에? abstract 뜻이 뭐라고 이거? 추상적인 퀄리티가 품질 말고 특성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좀 더 추상적인 특성과 특징들에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특성들은 고유한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말 그대로 독특한 것이었는데 그 해당 그 사람이나 집단에게 있어서 고유한 성질인 추상적인 개념에게도 적용되게 되었다. 여기서 흐름상 앞에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추상적인 것으로도 확대 적용되었다기 때문에 abstract가 흐름상 뭐가 되면 틀려요? concrete이라는 단어가 되면 안 되죠. concrete 뭐예요 이건? abstract의 정 만든 말로 구체적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흐름상 될 수가 없다. 지금 추상적인 거로 넘어가야 확대 적용이라는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지문의 주제문이에요. 자,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 다음 단어 보자. 자, 디스팅이 중요합니다. 그죠? 뜻은 무엇을 구별하다, 식별하다. 동요 뭐가 있지? 우리 외웠던 거? 일단 identify가 구별하다, 식별하다고. 또 뭐가 있죠? 나쁜 뜻인데 이게 구별하다로 쓰일 수 있는 단어. 뭐야? discriminate 이라는 단어거지. 원래 이제 차별하다는 나쁜 뜻이 있죠? 구별하다, 식별하다 되고 좀 어려운 단어 뭐가 있어요? 아니 요거 먼저 쉬운 단어 different에서 differentiate 그죠? 이것도 구별하다, 식별하다. 좀 어려운 단어 뭐가 있죠? discern 그치? discern이라는 단어 꼭 알아두세요. EBS 나왔던 단어. 자, 구별하다. A를 B로부터 자, 사람들의 the rest 나머지로부터 한 사람을 구별해내는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보통 되기 때문에 바로 이상함이라는 명사죠. 이상하다는 것으로 낙인 찍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저 사람들과 얘 한 명은 좀 달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상해 라고 낙인 찍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peculiar한 단어 자체는 결국에는 의미하게 되었는데 완전한 이상한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peculiar한 단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상한, 독특한, 뭔가 좀 정상이 아닌 이런 뜻을 담게 되었다가 지문의 주제가 돼요. 이 odd라는 단어도 의미를 좀 확장시켜볼까? odd는 일단 명사로 여러 가지 뜻이 있죠. 형용사로 뭐니? 형용사로 이상한이라는 뜻이 있고 명사로 그래서 이상한 것이라는 뜻도 있고 또 명사로 다른 뜻 뭐지? odd? 숫자에서 odd는 뭐야? odd even은 뭐고? even 짝수가 돼요. odd는 홀수라는 뜻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odd 우리가 고3 수업 했잖아. The odds are that 이때 odd는 뭐예요? 이상한 점이 아니라 뭐다 이건? 가능성, 확률이라는 뜻도 있다. odd의 다양한 뜻 같이 알아두자. EBS에 다 나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지문을 이 교재를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자, 3번 갑시다. 지금 언급한 단어는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는 외워갖고 오시고 다음 시간에 오자마자 시험 봅니다. 능력법과 외워왔냐? 헐. 헐. 뭐 얘기를 해야 돼? 남아서 시험 나와서 해. 안 돼? 남아서는? 내가야? 내가 말 안 해도 3개씩 외워갖고 오는 거야. 3개씩. 예문으로. 앞으로. 그 다음에 올 때 3개 외워갖고 와야 돼. 그 다음 할 때도 3개 외워갖고 오고. 말 안 해도 자동적으로 3개씩. 알지? 그래서 계속 돌리는 거야. 자, 요거는 주제가 상당히 마지막이네요. 그죠? 마지막에 봅시다. 많은 사회과학 연구들은 자, 요거는 요런 뜻이야. 묶어서 그냥 요게 목적어입니다. 바로 의문을 쭉 제기해 왔는데 efficacy란 좀 어려운 단어가 있죠. 효과, 효능이라는 뜻이에요. 뭐의? threat, 위협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때 뭐의 위협이냐? 바로 요 5분은 뭐 거의 동격으로 보셔도 돼요. 뭐뭐 한다고 하는 바로 그 위협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뭐? 고통, suffering, 이것도 고통이죠. 그죠? 괴로움. 그리고 liberty는 자유죠. 더 쉬운 단어는 freedom이라는 단어가 있고 deprivation이라는 단어 보세요. 아까 봤던
자, 두 가지 수거가 있죠. 그죠? 두 가지. EBS에 자주 나오는 deprive, 우리 최근에 외웠어요. deprive A of B가 있고, 그 다음에 derive A from B가 있죠. 각자 뜻이 뭐였지? 위에 거는 A로부터 B를 빼앗다, 박탈하다, 강탈하다는 뜻이고, 밑에 건 뭐였지? 아까 봤던 거 B로부터 A를 얻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어 A가 없을 땐 B로부터 유래되다라는 뜻도 있고, derive는. 그래서 요거는 빼앗다, 요거는 유래되다 혹은 얻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eprivation은 뭐다? 강탈, 박탈이라는 단어가 되고, derivation은 뭐예요? 유래, 기원이라는 단어가 된다. 그지? 혹은 얻어냄이라는 단어가 되고, 요게 지금 박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맞죠. 위협이기 때문에. derivation은 안 되지. 기원이 올 수가 없지. 그럼 어떤 위협이냐면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그러한 위협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나이에 뭐라고? 뭐뭐 하는 데 있어서. deter라는 단어 외운 적 있어요. 어디에서? keep A from ing의 동의어 deter, 못하게 하다, 막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prevent나 inhibit 등의 거의 비슷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억제하는 데 있어서. 이 억제하다는 동사가 품사 바뀌어서 계속 등장해요. 명사도 나오고 형용사도 나오고. deter라는 원래 동사한테 기억하시고, 잠재적인 offend가 뭐지? offend가 원래 뜻이 뭐뭇을 불쾌하게 만들다, 나쁜 행위를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offender는 그래서 범죄자라고 보시면 돼요. 범죄자 여러분 더 준 거 뭐가 있죠? criminals 이런 단어가 동요가 될 수 있죠. 범죄자. 잠재적인 범죄자들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요 세 가지를 하겠다라고 위협하는 거에 효과에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너 나쁜 짓 하면 가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게 효과가 반드시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의문시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왜 그런지는 이제 밑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getting into the debate. 그러면 토론을 하지도 않고서, 토론하기 전에 이 정도 보시면 토론을 어떤 논쟁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1번과 2번에 대한 논쟁을 하지 않고서도 1번은 어떻게 deterrence가 뭘까요? 이건 억제제 정도로 보면 되죠. 그죠? 억제하는 요소. 자, 어떻게 억제제가 여기서 work 뜻이 와요? 일하다가 아니라 작용하는지에 대한 논쟁 일단 접어두고, 두 번째 the extent 뜻이 뭐라고? 이건 정도라는 뜻이라고. to which가 나온 건 여기 원래 이제 to the extent가 있었는데 생략되면서 위치로 갔다가 남았던 to가 앞으로 가서 to which가 된 거예요. 그냥 관계 부사랑 똑같은 개념을 앞에 있는 선에서 수식하면 돼요. 어떠한 정도 그 억제제가 작용하는 그 정도에 대한 토론은 일단 접어두고서 하지 않고서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한 가지는 중요한 건 is that 비동사 뒤에 접속사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냥 다음과 같다라고 끊어서 가주시라고. 자, 바로 한 가지는, 이야기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합의에 근접한 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뭐다? 너도 나도 합의한 바가 아직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는 바로 요거는 어떤으로 하시고, 그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다. 뭐 사이에서 바로 보세요. 범죄, 생션이라는 단어 좀 어렵죠. 이거 제재라는 뜻이에요. 못하게 하는 거. 범죄에 대한 제재의 severity라는 건 당연히 severe에서 온 명사고, 엄격함이라는 단어예요. 범죄 제재에 대한 엄격함과 그러한 범죄 제재를 제재했더니 그에 대한 효과 사이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 똑같은 얘기예요. 의문시 되고 있다. 실제로 살펴봤더니 그게 뭔가 효과가 있다는 증명이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된 게 없다 이런 얘기라고. 그러면 도대체 범죄를 못하게 하려고 제재를 하려면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뭐가 중요하냐. 너 가둬버릴 거야. 몇 년 살게 만들 거야. 이거보다 그 정도를 강화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뒤에 나데이 법비로 B 부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considerable 뜻이 뭐죠? considerable 상당한이라는 단어고 동요 뭐가 있지? significant라는 단어가 동의어죠. consider 얘가 안 되죠. 뜻이 뭐죠? 얘는 사려 깊은이라는 전혀 다른 단어고 considerate. 자, 존재하는데요. 상당한 증거가 말이죠. 뒷문장 완전해서 이 대은 동격 대수로 하시고 즉이라고 하죠. 그 증거란 즉 다시 말해서 자 보자. little correlation은 뭐예요 이건?
see 어느 together니까 상관관계라는 뜻이고 봐봐 뒤에 상당한 증거가 있대. 앞에 지금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증명된 바가 있다 그러니 없다 그러니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흐름상 뒤에 리를이라는 부정이 들어가야 돼. 리를의 뜻이 뭐라고?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리를은 반면에 뭐다? 조금 있는 이라는 뜻이죠.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로 가야 흐름상 맞지 그지? 다시 말해서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재를 하느냐? 방법은 뭐냐?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뒤에 두 문장의 질문의 주제가 돼요. 자, 가장 최고의 요 두 개는 엄격함과 무슨 범죄 제재의 효과 사이엔 상관관계가 없고 그 두 개의 관계를 봤을 때 가장 좋은 상관관계는 not A but B 뜻이 뭐라고? A가 아니라 B다인데 강조점은 항상 B라고요. 그래서 B의 요지가 들어가 있다. A는 중요하잖아요. 가장 좋은 상관관계는 일단 A는 아니고 위에 말했던 제재의 엄격함과 그 제재를 받아요. 제재의 deterrent는 뭐겠니 그러면? 억제하는이라는 형용사예요. 그 제재의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 사이에 가장 좋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A는 중요하지 않아. but B가 중요하다. 가장 좋은 상관관계는 이 둘 사이에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제재의 바로 certainty가 중요하다고. 뭐다 이거? 뭐야? 확실성. ITY는 그 TY네. TY는 ITY는 항상 뭐뭐 성이란 명사가 된다고. 확실성과 요거 인미리에서의 명사예요. 신속성입니다. 제재의 확실성과 신속성과 그 제재가 갖다주는 억제하는 효과 두 개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뭔가 제재를 확실히 하려면 범죄를 억제하려면 정도를 세게 가는 것보다 한다고 하면 확실히 하고 또 한다고 했을 때 바로 해야지 그게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100년이든 200년이든 하겠다 이건 효과가 없고 하려면 정말 말 그대로 확실히 하고 하려면 하고 또 하기로 했으면 바로바로 해라. 봐주지 말고 바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똑같은 얘기 뒤에서 또 해요. 자, 이것은 데디아를 암시하는데 나타내는데 바로 가장 중요한 consideration 뜻이 뭐예요? consideration 고려, 심사숙고. 동의어 뭐가 있죠? 고려, 심사숙고. reflec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reflection. 또 뭐가 있죠? ponderation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좀 어려운 거? contemplation 이란 단어도 있다. 다 알아두자. 심사숙고, 깊은 생각, 고려사항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은 나타내는데, 암시하는데 가장 중요한 심사숙고, 고려사항이 뭐 하는 데에 또 나왔네? deal with 바로 offenders, 범죄자들을 잘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또 not A but B라서 A는 중요하지 않아요. B가 또 주제입니다. 바로 뭐는 아니냐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나 아니면 자유에 대한 박탈이 그 범죄자들에게 impose가 원래 뜻이 뭐죠? impose, 무엇을? 부과하다, 부여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 나쁜 것들이 범죄자에게 얼마나 많으냐 안 중요하다고 부과되는지가 아니라 rather 오히려 but B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얼마나 요 단어 들어가는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확실하게 그 시스템이 바로 bring to account는 책임을 묻다요. account가 책임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얼마나 확실하고 빠르게 그 해당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범죄자 같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범죄를 막으려면 정도를 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하고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의 주제. 7강은 좀 쉬워요. 자, 이거는 스키 탈 때 스키에 이제 모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스키 안 타봤지? 타봤니? 안 타봤지? 스키 탈 때 경사 옆에 들었어요. 경사로 있죠. 경사로 자체는 뭐예요 이게? 슬로프입니다. 스키 슬로프라고 그러고 타고 내려가는 거. 내려갈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둔덕이 조그맣게 나야죠. 아주 조그맣게 둔덕 요렇게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살짝 되도록 요게 모굴이에요. 요게 모굴 살짝 나있는 둔덕. 얘는 지금 모굴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냐, 모굴이라는 단어가 뭐 유래가 뭐냐, 뭐 이런 거를 대충 설명합니다. 그 첫 문장은 거의 주제문과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스키 경사로 스키 슬로프를 하자 그냥. 스키 슬로프에 있는 모굴이라는 건 마운드가 이제 요게 마운드예요. 이렇게 된 형태를 지면에서 살짝 둔덕이 올라와 있는 걸 마운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덕이라고 했는데 약한 둔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눈이 둔덕으로 이루어진 건데 보통 요 둔덕, 언덕은 caused, 약이 되는 겁니다. 뭐 할 때? 스키 타는 사람이 makes a turn, 바로 턴을 돌 때. 왜 그러냐면 스키 안 타면 모르겠네. 스키 타고 11자로 무조건 쭉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빨라. 죽어. 어떻게 한다? 가다가 틀어요. 싹싹 하면서 눈보라 이렇게 그지?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턴할 때 눈이 살짝 패이거든. 판에 눈이 딴 데 쌓이겠지, 그지?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이제 모글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스키 타는 사람이 이제 턴을 할 때, 그리고 carve의 원래 뜻은 뭐죠? carve. 뭐지 이거? carve, 새겨 넣다는 뜻이죠. 원래는 새겨 넣다. 여기서 지금 인덴트라는 게 이게 자국을 만들다는 뜻이거든. 인덴테이션 자국이라는 명사가 이것도 처음 보죠. 이것도 EBS 교재에도 나오지 않는 어려운 단어네. 눈 안쪽에다가 자국을 새겨 넣을 때, 그러니까 뭐야, 눈을 푹 파이게 할 때 약이 되는 언덕인데 그 사람의 스킬을 가지고서 눈에 자국을 만들어낼 때, 턴할 때 자국 만들어내는데 그게 모글이 됩니다. 자, 동시에 simultaneously 뜻이 뭐죠? 예? 말 그대로 동시에라는 뜻이고, 동시에 플로우가 원래는 이게 받칠 일부다라는 뜻이죠. 받칠 일부다. 근데 이제 받은 아니죠. 눈받치기 때문에 자, 보시면 눈으로 된 저 언덕 아래의 길을 약간 into 파일이 뭐죠 이게? 파일 덤이라는 뜻이죠. 그죠? 저 아래로 가는 눈 아래로 가는 그 길을 약간의 눈덕 더미로 여기서 뭐 파헤치다 정도 느낌? 동시에 파헤치면서 자국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거에 의해 약이 되는 게 바로 눈 언덕인 스키장에 있는 모글입니다. 라고 이제 어렵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키 타는 사람이 내려가다 보면 턴을 할 때 팍팍 파인다. 파이고 나서 파내어진 눈이 조금씩 쌓이는데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모글이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약간의 둔덕, 언덕들이 형성되게 된다. 그걸 좀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자, 가끔씩 이 목을 run이라는 건 스포츠에서 얘는 우리가 말하는 코스가 돼요. 코스, 달려가는 곳이기 때문에 혹은 이어지는 길을 말하기 때문에 자, 때때로 목을 코스들은 are fashion, fashion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 있죠. 유행 말고 이게 만들다라는 뜻이죠. fashion, 만들다. PP를 쓰여서 만들어져 있다라는 단어가 되고 가끔씩 목을 코스는 경기장들은 intentional 뜻이 뭐예요?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일부러 언덕을 삭삭삭삭 만들어 놓는데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데 serious 뭐라고요? 1년의 mound 둔덕들을 가지고 일부러 만들어지는데 all the way down the slope all the way는 그냥 어디로 가는 내내 쭉 정도로 보시면 되고 다운이기 때문에 그냥 저 스키장 경기 슬로프 스키 슬로프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정도로 보시면 돼요. 쭉 내려가면서 일련의 둔덕들을 가지고 일부러 모글 코스가 만들어지는데 이거 왜 만드냐면 바로 검증해 보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 동의어 뭐가 있죠? 그냥 투부정사 말고 in order to 하나 더 뭐가 있지? so as to 오케이 바로 스키 타는 사람들의 능력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 얘도 능력을 수식해요. 그 능력이란 길을 찾아가는 능력 말이죠. 뭐 없이 바로 충돌하지 않고서 말이죠. 그러니까 잘 타나 못 타나를 보려면 평탄한 길이 아니라 일부러 모글이 만들어진 길을 가지고 테스트해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모글이 쓰이게 된다. 일부러 만든 모글도 존재한다. 자, 그 다음 이제 모글이라는 단어의 이제 용례와 그 기원을 살펴볼 거예요. 자, 이러한 usage는 뭐죠? 요거는 용도라는 뜻이에요. 용례. 이러한 용도에 있어서 모글이란 단어는 그 다음 보시면 제일 최초의 원형은 have to do with죠. have to do with 뜻이 뭐고?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뭐뭐와 관련이 있다는 뜻이고 여기 지금 nothing이 들어간 상태로 arrow까지 들어가서 부정어와 에러는 뭐야? 전혀 뭐뭐가 아니니란 never와 거의 비슷한 단어가 되고 여기 보시면 something 뭐가? has something to do with는 뭘까? 그럼 다시 이거 have something to do with 뭐뭐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뜻으로 바뀌어요. 근데 보시면 봐봐 이러한 용도라고 어떤 용도를 말하는 거야? 스키장에서의 모글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말하는 거야. 이러한 용도에서의 모글이라는 단어는 모글 제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 뒤에 보면 실제로 관련이 없어요. 이 모글이라는 단어가 다른 거에서 이제 유래됐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something 들어가면 안 되고 nothing error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모글 제국이라는 것은 rule이라는 게 동사로 뭐죠? 뭐뭇을 지배하다, 통치하다. 동의어 두 개 비슷한 거 뭐가 있죠? 지배하다, 통치하다. 동의어 두 개 뭐가 있지?
쉬운 거부터 dominate, 그죠? 지배하다. 또 뭐가 있죠? govern, 통치하다 정도의 동료를 챙길 수 있다. 이제 이 무굴 제국은 지배했었는데 통치했었는데 상당수의 인도의 자 sub country는 보세요. sub는 접수다 sub는 뜻이 뭐라고? 얘는 under라는 뜻이야. 아래. 컨티넨트 대륙이잖아. 그러니까 sub continent는 대륙이라 하는 게 뭐냐면 대륙은 사실 인도 반도를 말하는 거예요. 대륙이 있지, 그지? 아시아든 뭐든 큰 대륙이 있으면 여기에 우리는 한반도죠. 그죠? 근데 우리보다 훨씬 큰 거. 인도는 존나 큰 대륙이잖아, 사실은, 그죠? 대륙에 삐져나온 반도 같은 거 있죠. 근데 반도라고 하기 너무나 커. 그걸 요 대륙의 아래 위치했다 그래서 요걸 subcontinent라고 그래요. 이제 부제 해석하면 대륙과 비슷한 놈. 근데 이제 영어로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subcontinent가 돼요. 그러니까 인도 반도로 보시면 돼요. 인도 반도로 보시면 돼요. 자, 무굴 제국은 통치했는데 상당수 인도의 아대륙, 인도 반도를 통치했던 제국입니다. 관계부사 이 아대륙을 갖자. 그리고 인도 반도에서는 not a lot of 알파인 스키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보는 스키예요. 타고 내려오는 거. 이거 전부 다 통치가 다 알파인 스키를 해요. 그 스키 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인도 반도에서는 그리 많은 알파인 스키가 행해지지는 않았고요. 당연히 인도는 존나 더운 나라거든. 스키가 거의 성행할 수가 없어요. 그 당연히 관련이 전혀 없다로 가는 게 맞지. 썸띵이 되면 안 되고. 인스테는 뭐더라? 오히려 대신 아까 동요 나왔네. rather라는 거에 동요로 보시면 되죠. 오히려 대신에 그러니까 요 제국의 어떤 이름과 관련이 있는 거 대신에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목을이란 단어는 원래 corruption이라는 단어 원래 뜻은 뭐예요? 이게? 부패, 썩어버린 걸 말하거든. 그래서 뒤틀리고 변형된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바로 오스트리아 단어인 무겔이에요. 일자 그냥 무겔이라는 단어에서 변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의미하는데 조그만 언덕이나 마운드, 둔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무겔이라는 단어는 came into popular, 되게 인기 있는 유명한 영어 단어의 용도가 되게 되었는데 바로 20세기 중반 정도의 말이지요. 그래서 모굴이라는 단어의 쓰임과 어원에 대한 글이다. 자, 조금 더 해볼까요? 5번.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첫 문장 지문의 주제예요, 이게. 봅시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장미에 대한 장미. 장미는 어때? 아주 아름답고 향기도 좋지만 뭐도 있어요? 가시지기. 그 특성을 말하면 첫 문장 ancient 뜻이 뭐냐? ancient 고대의. 중세는 뭐더라? medieval 이란 단어. 현대 근대는 뭐더라? modern 이란 단어죠. 자, 고대 시대로부터 쭉 since가 나왔기 때문에 고대 시대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 have, pp, 현재 완료가 온 것이고 요거 어법 하나 만들어 볼까? 뭐가 좀 틀리니? 그냥 play라 하면 틀려요. 선의 개념이 등장하는 순간 동사 파트도 선으로 당연히 맞춰주는 것이다. 자, 고대 시대 이후로 쭉 장미들은 major 중요한 기능의 역할을 했는데 1번 치유하는데 cosmetic이 뭐야? cosmetic 화장품에 있어서 그리고 spirituality 뭐뭐성 영성에 있어서 말이죠. 이 세 가지가 다시 언급이 돼요. 일단 major 뜻이 뭐지? 주요한이고 동요 뭐가 있죠? major 쉬운 거 primary 또 뭐가 있죠? 주요한 main 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 더 뭐가 있죠? 교장이라는 단어로 해석되는 principal 이라는 단어도 전부 다 중요한이라는 단어다. 알아두시고 장미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장미들은 associated, 연관되어져 있었는데 일부 더 플러스 est 최상급이고 grand는 뭐야? grand는 웅장한, 장대한이라는 뜻이야. 가장 장대한, 가장 웅장한, 가장 대단한 여성 divinity가 요게 추상 명사로는 신성이고요. 대상을 나타낼 때 신도 돼요. 그러니까 여신이 되겠네. 가장 대단한, 가장 큰 여신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와 뭐 얘는 모르겠어. 뭐 키벨레가 있나봐. 그 다음에 주노라는 여신들과 연관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요건 이렇게 하시고 수피교라는 교단이 있나봐. 수피교 시인들은 사용했는데 그 장미를 represent 아까 했나요? 뭐라고? 뭐뭇을 나타내다, 대표하다, 나타내기 위해서, 대표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영적인 아이디어, 이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미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시 속에 시를 읊는데 거기에 뭔가 되게 대단하고 이런 걸 묘사할 때 장미에다 비유를 했나봐.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중세로 넘어가잖아. 중세 유럽에서 장미들은 여겨졌는데 so 하고 that을 연결하면 뜻이 뭐라고? 형용사나 부사가 와서 너무 뭐뭐해서 매우 뭐뭐해서 주어가 동사하다로 가면 된다. 자, 중세 유럽 시대 장미들은 여겨졌는데 어떻게 너무나 강력하다고 여겨져서 원을 주어 자리에 쓰면 뭐라고 이 뜻이? 하나가 아니라 어떤 누구든지 간에 누구나 정도로 보시면 돼요. 누구든지 간에 예상되고 기대되었습니다. 뭐라고? beg는 뭐예요? 구걸하다라는 뜻이고 permission 뭐죠 이건? 허락 허락을 구하다 정도로 이어갈까? 허락을 구하게끔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야? 반드시 허락을 구해야 됐어요. 뭐로부터? 지구로부터 말이죠. 뭐 하기 전에 뒤에 나온 there to는 감히 뭔만은 뜻이요. to라고 이 단어도 이제 여기 처음 나오죠. EBS 나오죠. 없는 단어. blossom은 꽃잎이고 장미의 꽃잎 하나를 감히 떼기 전에 반드시 지구의 허락을 구하도록 예상이 되고 반드시 허락을 구해야 됐습니다. 장미는 이처럼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다. 중세시대에도. 자, 장미는 픽은 여기서 뭐 꺾다도 되고 그죠? 뭐 뽑다도 되고 장미는 꺾어졌는데 근데 보세요. 뒤에 neither가 들어가서 A nor B가 돼서 둘 다 a니다가 들어간다고. 요 단어 어렵죠? has을 들어가 이게 제멋대로라는 뜻이에요. 제멋대로라는 뜻. 처음 보죠, 그지? EBS 등장하지 않나 말씀하시로. 근데 neither가 붙었기 때문에 제멋대로 꺾이지도 않았고 부정이 돼요. 또 역시 뭐도 아니었냐면 carelessly 뭐예요? 이건 부주의하게라는 뜻이고 동의어 뭐가 있죠? 부주의하게 reckless라는 단어가 careless의 동의어고 부사가 좀 똑같아요. recklessly 부주의하게. 다시 장미는 둘 다 이런 식으로 꺾이지 않았대, 뽑히지 않았대, 제멋대로 그리고 동시에 부주의하게 이런 식으로 장미가 뽑히지도 않았고 버스 이게 전체 구조가 이걸 이제 부정 A 하고 but B로 보셔도 돼요. A는 아니고 B가 있는 얘기예요. 다만 어떻게 with respect 뭐다? 존경심을 가지고 뽑히게 되었습니다. 좀 이제 조심스럽게 뽑았다. with respect를 부사거든요. with 추상명사 부사거든. 부사라고 하면 뭐가 되니? 존중하면서 공손하게 뭐가 있죠? respect 뭐야? fully 이렇게 되면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라는 뜻이 되고 요거 나온 김에 정리를 하면 respect 관련 세 가지 respect가 세 가지가 단어가 있죠. 일단 지금 나온 그러면 여기 일단 어울리는 거는 공손하게가 맞죠. 예의 바르게라는 단어가 맞고 respectable이라는 거예요. respectable. 그죠? 그리고 respective가 있죠. 세 개 다 다르죠. respectable은 뭐예요? 존경할 만한, 모범이 될 만한, 롤모델이 될 만한 뜻이고 부사가 되면 당연히 모범이 될 만한 게 뭐 이렇게 뜻이고 좀 어색하지 그지? 요거는 완벽히 틀리죠. respective가 뭐예요? 각각의 개별적인이라는 단어입니다. respectively가 돼도 흐름상 맞지가 않는다. 각각 개별적으로 뽑혔다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어울리는 거는 바로 공손하게라는 respectfully가 맞다. indeed는 뜻이 뭐예요? indeed 사실, 실제로, 정말로 동의어 뭐가 있죠? 말해볼까? indeed 딱 보면 알 수 있는 연결어 indeed in fact 또 좀 긴 거 as a matter of fact 또 actually 이라는 단어도 되고 in reality 다 동의어요. 실제로, 정말로 라는 단어다. 자, 실제로 장미들은 주지 않습니다. 그 자신을, 장미 스스로를 쉽게 내주지 않아요. 뽑을 때 가시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뒤에서 합니다. 장미들의 그 식물이나 동물의 패밀리는 가족이 아니라 무슨 과라고 보시면 돼요. 장미과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장미과는 백장미, 흑장미도 무슨 장미든 자, 장미과는 특징 지어지는데 시각적인 아름다움. 두 번째, heaven이라는 단어는 천상이나 하늘이라는 명사죠. 명사 뒤에 ly가 붙으면 얘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된다고. 그래서 어법상 맞는 거예요. 천상의 fragrance 뭐예요? 이건 향기라는 단어. 향기. 천상의 향기와 그리고 thorn이 여기 뭐예요? 왜 가시입니다. 가시들에 의해서 특징 지어집니다. 그래서 가시가 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인데 어떠한 사람? 오직 현재 완료 받아온 사람들. 플로리스트는 이제 플로리스트를 하시면 돼요. 꽃꽂이 하는 사람 정도로. 좀 내가 너무 비하해 설명하나? 꽃꽂이 하는 사람. 자, 플로리스트의 장미들을
장미들만 오직 받아봤던 그러한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야? 실제로 야상에 있는 장미를 실제로 자기가 뽑아보지 않은 사람들 말하는 거야. 뭐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죠. 위치화가 생략됐고 이 생략된 위치는 앞에 있는 장미들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플로리스트가 주는 장미들은 all thorns, 모든 가시들이 carefully 뭐다? 주의 깊게 removed, 제거가 된 상태인데 이런 상태인데 그런 장미를만 오직 받아본 그러한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장미의 완전한 영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장미의 완전한 영향력은 뭐예요? 바로 아름다움도 있지만 뭐도 있다? 거기에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어떤 억제책도 있다. 그 장미의 완전한 영향력을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잠깐만 됐다. 자, 잠깐 쉬었다가 거기 6번서부터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